아마 해외 국내 통틀어서 저희가 처음일 텐데 엄청난 결함 하나를 발견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인볼든 코리아의 알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3을 며칠 사용해보고 느낀 후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 달 써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몇몇 지점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한 가지 충격적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해외 국내 통틀어서 저희가 처음일 텐데 엄청난 결함 하나를 발견한 것 같네요.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이폰 13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도대체 아이폰 12에서 뭐가 바뀐 거냐, 이번 건 거르는 게 맞다, 반대로 엄청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냐 등등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함께 보시면서 과연 아이폰 12에서 13으로 넘어가도 괜찮을지, 아이폰 13을 선택한다면 4가지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시는데 참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언박싱 영상에서 아이폰 13 전 모델 디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아이폰 12와 비교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폰 13이 지금 한국 출시도 전에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게 대부분 이 어딘가 변했는지 모를 디자인이죠. 일단 아이폰 12 없이 아이폰 13을 봤을 때에는 4개 모델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 색감이나 재질이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또한 아이폰 10이랑 놓고 비교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네요. 줄어든 노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눈에 띄게 노치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애플에서는 20%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란히 맞대고 보니까 20%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어느 정도 사라진 건 맞습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니 확실히 노치가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눈에 거슬리는 거는 여전해요. 특히 영상 감상할 때나 게임을 할 때 거슬리는 거는 10이나 13이나 마찬가지고요. 다른 최신 스마트폰들은 이미 UDC나 펀치홀 디자인을 적용해 왔는데 노치 축소고 뭐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메라 부분을 보면은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카메라 렌즈 배열이 대각선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개인 취향을 많이 타는 것 같고요. 프로 라인 렌즈 배열은 아이폰 12 프로 라인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 카메라 사이즈, 범프 사이즈와 카메라 튀어나온 정도가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정면에서 봐도 한눈에 아이폰 13의 카메라 범프 크기가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리뷰어들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바닥 쪽으로 놓고 눕혀보면 아이폰 12와 13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충격적 결함, 아마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선 충전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마 처음에 충전하라고 했을 때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바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각도를 딱 맞춰야 되는 것, 그리고 간혹 가다가 충전이 되다가 안 되다가 이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해야 되는데 방심하고 그냥 올려놨다가 아침에 아예 전화기가 방전돼 버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조금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실생활에서 사용해 볼 때는 더 거슬렸는데요. 주머니에 넣을 때 이 범프 쪽 걸리는 경우도 꽤 자주 있고요. 가방에 넣을 때나 손에 들고 다닐 때 이 부분이 어디 걸려서 손상되지 않을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끼우면 좀 나아지겠지만 만약에 이 범프 두께를 전부 커버하는 케이스를 끼우면 전체 두께가 많이 증가해서 그립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무게 같은 경우 아이폰 12, 12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를 들고 이렇게 한번 느껴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더 무겁다라는 걸 미세하게,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면은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들고 있을 때에는 더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라인과 아이폰 13 1번 모델은 프로 라인보다 전작 대비 4g 정도 더 늘었다라고 하니 좀 더 체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아이폰 10이랑 놓고 비교해보니 전반적으로 변화가 체감이 안 됩니다.
그냥 아이폰 10이 새로운 컬러 에디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뭐 소재나 색감이 더 고급스럽기는 한데 디자인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비싼 돈 주고 새 모델을 살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배터리 광탈과 발열 이슈 때문에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었는데요. 한 2-3일 정도 사용해봤는데 내 모델 전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아이폰 13 미니로 완충 상태에서 2시간 정도짜리 넷플릭스 영상을 3개쯤 연속 재생했는데 배터리가 60% 조금 더 남았었고요. 프로 맥스의 경우 70% 중반 정도 남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배터리 소모를 유도하지 않고 평소 습관대로 사용해보니 최소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는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그럼 아이폰 12보다는 얼마나 좋아졌느냐? 아이폰 13 시리즈와 아이폰 12 프로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모든 기기를 완충하고 밝기도 동일하게 세팅한 다음 1시간가량 똑같은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13 시리즈가 더 오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발열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전화기를 잡았을 때 부담스러울 정도로 뜨겁다는 느낌이 몇 번 있었는데 완벽한 실험을 하지 못한 환경이어서 정확하게 측정은 하지 못했지만 타 리뷰어들이 언급한 발열 관련 문제는 확실히 있는 듯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아이폰 13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빠른 그래픽 처리 능력과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뛰어난 카메라 성능인데요. 대부분의 하드웨어적인 개선들, 즉 A15 칩셋의 16코어 뉴럴 엔진, 150개의 트랜지스터 집적도, 2배 늘어난 캐시 메모리 같은 부분들이 CPU 처리 속도 향상보다는 그래픽 처리 능력 또는 인공지능을 통한 이미지와 영상 품질 향상에 더 집중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하드웨어 자체만을 위한 개선보다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 그런 목표가 와닿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프로라인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120Hz에서 프로라인이 확실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홈스크린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긴 했어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과 같은 60Hz 주사율을 지원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폰 13 프로와 12 프로를 비교해보면은 확실하게 스크롤링 했을 때 부드러움은 다릅니다. 차이가 120과 60Hz가 눈에 보이기는 하고요. 고화질 동영상 재생이나 게임 플레이 때도 확실히 아이폰 13 시리즈가 아이폰 12보다 더 매끄럽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3D 마크의 와이드 라이프 언리미티드 테스트에서 아이폰 13 프로가 70fps를, 아이폰 12 프로가 51fps를 기록했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레귤러 모델도 12 프로보다는 눈에 띄게 뛰어난 화질을 보여줘서 확실히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13 시리즈 어떤 모델을 선택해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는 가장 큰 차이가 보였었는데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캐릭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빨리빨리 화면으로 움직여야 되고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지러운 현상이 있었는 반면에 13 프로 라인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가지고 보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최대 밝기도 증가해서 밝은 곳에서도 더 선명한 화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표준 밝기가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이 최대 800니트로 전작보다 28% 증가했고요.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가 1000니트로 전작보다 25%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3 시리즈를 비교해 보시면 특히 대낮이나 야외에 뚜렷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여기 미국도 날씨가 구름 한 점 없고 굉장히 좋은데 한낮에 야외에 나가서 화면을 봐도 웬만하면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것은 잘 느끼지 못했고요. 지난 언박싱 영상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간단히 진행해 봤는데요.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프로와 프로 맥스의 렌즈 크기가 다르다는 식으로 오해 소지가 있게끔 영상이 나갔었는데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까 조금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혼란스러우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4가지 모델 모두 세팅을 조절하면서 한번
한번 촬영하면서 좀 더 자세히 결과물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아이폰 12 프로도 촬영해 보면서 얼마만큼 카메라 성능이 변화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찍은 결과를 보시면 프로 라인과 프로 이하 모델들로 찍은 사진 사이의 퀄리티는 눈으로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프로 라인의 사진들이 선명도나 노이즈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카메라 성능을 가진 모델들, 그러니까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그리고 13 프로와 프로 맥스 사이의 결과물을 각각 비교해 봤을 때는 사진들의 퀄리티가 크게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잘못 본 게 맞나 봐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로 찍은 사진과 아이폰 13 4가지 모델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13 라인 어떤 모델을 선택해도 아이폰 12 프로보다 월등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만 적용된 3배 광학 줌 망원 렌즈, 야간 모드도 지원하죠.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며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 아쉬운 게 망원 렌즈 조리개 값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스펙만 보면 야간 망원 촬영 시 13 모델들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게 아무래도 아이폰 13 프로 라인의 조리개 값이 높아졌어도 오히려 아이폰 12 프로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실제 렌즈의 수광량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렌즈부의 전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플레어 현상, 이게 개선됐는지도 또 관건일 텐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질 만한 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메라 관련해서는 그 외에 프로와 프로 맥스의 접사 모드, 사진 스타일 기능 정도가 있는데 사진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성능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동영상 성능은 아이폰 13 4개 모든 모델이 아이폰 12에 비해 월등히 좋아진 성능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해본 결과 아이폰이 프로 라인을 선보였을 때부터 사실은 이 줌,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프로 라인에만 있는 3배 광학 줌인 그리고 2배 광학 줌 아웃, 프로들의 어떤 사용에 맞춰진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와 12의 격차를 더 벌리는 이 시네마틱 모드, 지난 영상에서도 아이폰 키노트에서 광고한 성능들이 아무 문제 없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하거나 액션을 취하면 알아서 포커스를 옮겨주기도 하고요. 앵글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초점을 빠르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아이폰 13 4개의 모델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외관상의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그래픽 처리 능력이나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네요. 아이폰 12 유저분들 중에 13은 넘어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민하는 포인트가 대부분 거의 변화 없는 디자인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개선된 칩이나 카메라 기능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은 투머치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아이폰은 성능보다는 그냥 감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이번 거는 거르셔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도 나는 전문가급 촬영 성능을 경험해보고 싶다. 화면에 예민해서 120Hz 프로모션의 부드러운 화면을 원한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런 분들께서는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전문가급 촬영 기능 같은 경우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이폰 13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 4개 모델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더 애매해진 게 카메라 같은 경우 전 모델에 센서 시프트와 시네매틱 모드 기능이 들어가서 별 차이 없어 보이기는 한데 일반 모델과 프로 라인 사이의 카메라 성능 차이나 프로모션 기능 유무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하실 거예요. 일단 아이폰 13 미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는데 한국에서 유독 인기 있는 모델이죠. 이번 출고가도 7만원 정도 떨어졌고요. 아마 12 미니처럼 지원금 정책도 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원하시는 분들, 전문가급 촬영 기능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화면 주사율에 크게 예민하지 않으시는 분들, 마지막 미니 모델을 소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 모델이 가장 적합하실 것 같고요. 아이폰 13 일반 모델은 미니와 같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조금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합할 것 같네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나 더 뛰어난 카메라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더 세련된 컬러와 재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로9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프로와 프로 맥스의 차이가 사실상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용량 차이밖에 없어서 화면 크기와 배터리만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후에 선보일 프로레즈 기능을 자주 활용하실 것 같은 분들은 프로 맥스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신속하고 유익한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